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책 32쪽부터 33쪽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3쪽의 4번과 5번의 일부분을 지난 시간 했더라도 지난 시간 했던 거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 라는 혼란스러움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각각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동시에 한 칸 이동하여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꾼 뒤 계산한다 라는 것을 배웠죠.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가 있었는데 둘 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칸을 동시에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수점이 맨 끝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뀌었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원래 알고 있던 자연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요? 저번에는 소수 한 자릿수끼리 나눠 보았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수 두 자릿수끼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3번 리본 고리를 만들기 위해 리본을 0.05m씩 자르려고 합니다. 리본 1.25m로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기 위해서 이 리본 고리에 대한 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이란 게 아주 길잖아요. 길고 예쁜 천이죠. 원래 1.25m만큼 양이 있는데 요거를 0.05m씩 이렇게 잘라서 한 개 만들고 0.05m 잘라서 한 개 만들고 또 잘라서 한 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라는 것이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식을 쓰면 좋을까요? 네, 원래 리본 길이 1.25m가 있었는데 몇 개씩 나누는 거죠? 몇 개씩이 아니라 0.05m씩 계속 잘라 나갑니다. 그래서 1.25 나누기 0.05라는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바로 하기 전에 한번 계산 결과를 어림해 봅시다. 어림이 무엇인지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어림이란 맞아요. 정확한 결과를 구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결과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추측. 자, 한번 어림해 볼까요? 사람마다 어림하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자, 5초간 한번 어림해 보도록 하세요. 네, 다 어림해 봤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어림해 보았답니다. 0.05가 두 개 있으면은 0.1이 되잖아요. 그런데 1.25라는 애는 0.1이 24개보다 조금 많죠. 그러니까 아마 1.25 나누기 0.05는 아마 24개 정도가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해보았답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알 수 있겠죠? 자, 지혜가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지혜는요,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봅니다. 단위를 바꾸어 보고 있어요. 1.25m는 몇 cm일까요? 네, 1m는 100cm죠. 그러면 1.25m는 125cm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0.05m는 5cm죠. 그렇다면 리본 1.25m를 0.05m씩 자르는 것은 요렇게씩 자르는 것은 리본 125cm를 5cm씩 자르는 것과 같게 되겠죠. 왜? 왜냐면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꾼 것 뿐이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숫자를 바꿔서 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상자를 볼게요. 1.25 나누기 0.05는 이거는 미터 단위로 한 거였죠.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니까 125 나누기 5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다시 125 나누기 5는 무엇인가요? 125 나누기 5는
네, 맞아. 자연수의 나눗셈이니까 나누면 되겠죠. 25가 나오네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 A는 B, B는 C, 그리고 A는 C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1.25 나누기 0.05는 25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계산을 했다고요? 단위를 바꿔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고리를 몇 개 만들었나요? 25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가 계산한 방법을 다시 정리해서 말해보세요. 단위 바꾸기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어 계산하면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래 소수의 나눗셈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은 계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데 단위,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이 문제 적혀있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동시에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조금 전에 해결했던 방법은요. 1.25 그리고 0.05에다가 각각 100배를 해가지고 100배를 해서 125, 5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네, 125 나누기 5는 25였고요. 그러니까 1.25 나누기 0.05도 25가 되었죠. 여기서 핵심은 위와 아래가 서로 같다는 거였습니다. 125 나누기 5와 1.25 나누기 0.05가 같다는 데서 포인트가 있는 거죠.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계산하긴 하는데 요거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야 한다고 해요.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소수 두 자리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리수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하나만 곱하면 안 돼요. 각각 100을 곱하여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꾼 뒤 계산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줍니다. 앞뒤의 소수점을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이번에도 다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소수점을 한 칸씩만 이동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수점을 두 칸이나 이동하네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이동해도 될까요? 두 칸이나? 그걸 위해서 이 모양의 식을 한번 가져봤어요. 별 나누기 마름모는 마름모분의 별이죠. 그렇다면 1.25 나누기 0.05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모양은 쓰면 안 되는데 우리 그냥 이해하기 쉬우니까 간단히 이렇게만 써볼게요. 만약에 0.05분의 1.25라는 분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분수의 특징은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그 뜻이 같다는 데 있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똑같이 10을 곱해서 0.5분의 12.5가 됐을 때도 같은 게 성립이 되죠. 한 번 더 분모 분자에 10을 곱했을 때 5분의 125가 됐을 때도 여전히 같습니다. 네, 10 곱하기 10, 즉 한마디로 위와 아래에 100을 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것과 요것이 사실은 같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1.25 나누기 0.05는 125 나누기 5가 된다. 무리 없이 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5번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라고요. 중요한 방법입니다. 0.96 나누기 0.12 소수 두 자리수는 아니고 소수 두 자리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수를 소수 나눌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볼 거예요. 소수점이 있으니까 한 칸, 두 칸 이동하고 싶네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동해야 되겠죠? 두 칸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즉 곱하기 100, 100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0.96에 100배를 하니까 96이 되고요. 0.12에 100배를 하니까 12가 되네요. 96 나누기 12는 8. 그럼 결과적으로
0.96 나누기 0.12는 8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학 익힘 책 20쪽부터 21쪽 사이에 3번, 4번의 두 번째 문제, 5번, 6번을 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